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학에서 박효진입니다. 펜타일의원 원장님입니다.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 검진 많이 받으시는데 CT, MRI 그러면 우리 이제 거의 검사 다 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CT, MRI에서도 안 보이는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검사가 있다고. 네, 맞습니다. 건강검진 하면은 CT나 MRI까지 찍고 이상이 없으면은 많이 안심을 하게 되는데요. 간혹 짧은 기간, 한 1년 안에 조기암이 발견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물도 90도, 95도까지는 끓지 않지만 점점 뜨거워지다가 100도가 넘으면 끓잖아요. 암세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계속 성장을 하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시기가 되면은 그때 이제 CT나 MRI에서 보이게 되는데요. 실제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분 중에 한 50% 이상은 3기, 4기라고 하고 CT나 MRI로는 조기암을 발견하는 데는 조금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나 대장 내시경 같은 데서 작은 암을 발견해가지고 주변에 절제술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사실 면역이 일단은 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990년대 게놈 프로젝트라고 인간 유전체 연구에 대해서 기사로 많이 보고가 됐으니까. 이거 되게 유명한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렇죠. 인간의 염색체를 다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한 2만 개, 2만 5천 개 정도의 염색체를 발견을 했고요. 30억 개 정도의 염기 서열을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20년 이상 걸린 거죠. 사실 20년 가까이 걸리고 금액도 조 단위의 금액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이 기술이 단 몇만 원, 몇십만 원에 순식간에 몇 분 안에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게놈 프로젝트로 여러 DNA들을 발견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혹시 액체 생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원장님은 이제 조직 생검을 많이 하셨어요. 조직 생검은 많이 했죠. 보통 암 검사는 조직 검사로 100% 발견하는 걸 의미하는데, 조직 검사는 아무래도 바늘이나 더 큰 장비를 사용을 하니까 침습적이고 부작용이나 아프죠? 네, 아프죠. 그리고 또 그 부위를 100% 암세포를 찝는다는 또 확률도 없으니까 여러 부위를 찍게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액체 생검은 피 속에 떠다니는 암세포의 어떤 흔적, DNA들을 찾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학적으로, 그러니까 종양이 없는 상태에서도 암세포가 만들어지면은 혈액 속에 이런 것들이 이제 떠다니게 되니까 더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엄청 좋은 거죠. 검진하는데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공복도 덜 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혈액으로만 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엄청 좋은 거고. 예, 조기암 발견하는 어떤 아프지도 않고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상용화돼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믿을만한지. 예,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나 미국 FDA의 승인을 받고 검사를 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제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대변 검사를 통해서 대장 내시경 대신에 대장 용종이나 대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키트들도 있습니다. 이게 민감도 특이도라고 해서 90% 이상 된다고 하니까 꽤 높은 거죠. 물론 이제 100%가 아니기 때문에 암이라는 질환은 10%의 차이도 어떻게 보면 좀 클 수가 있으니까요. 또 여기서 이제 민감도 특이도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민감도 특이도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 지금 스튜디오가 약간 밀폐되어 있는데 방구를 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방구를 누가 꼈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은 여기 스튜디오에 지금 4명이 있는데 이게 다 잡아내는 거를 민감도라고 하는 거죠. 용의자를 찾는 거를. 특이도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방구가 맞느냐 아니냐를 확실하게 검사를 하는 건데, 방구 가스에는 메탄이라는 게 있으니까 메탄이라는 거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다고 치면은 메탄이 측정이 되면은 이분이다 이제 하는 거고, 메탄 측정이 안 되면 이분은 절대 아닌 거죠. 특이도라는 거는 없을 확률을 이제 높이는 걸 특이도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 다 수치가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이 혈액 검사로 DNA를 통해서 암을 진단한다는 방법은 상당히 획기적인데, 이 암세포도 이 조직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혈액 속에 떠다니는 암세포 DNA는 더 적거든요. 특히 초기에는 더 적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위가 나노그램 단위예요. 이 나노그램을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중요한 민감도 부분에서 용의자를 다 잡아야 되는데, 1기, 2기에는 민감도가 지금 많이 높인다고 하더라도 90% 이상은 되지 않고
3, 4기에는 뭐 90%까지 이제 올리는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기암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지만 민감도가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3기, 4기 이제 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분들도 이런 키트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암에 대한 유전자 변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항암제에 잘 듣는지 이런 것들을 또 검사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더 유용하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결국에는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최고잖아요. 또 암이 될 것 같다 이러한 단계 전에 저희가 기능의학을 하지만 이런 인터벤션, 중재를 통해서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이제 암세포가 조직으로 자라기 전에 이런 걸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봐서 조기에 발견하는 기술들이 계속 올라가곤 있는데 게놈 프로젝트에서도 인간의 유전자가 99%는 일치하는데 1%의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 때문에 건강한 사람, 뭐 질병 있는 사람, 뭐 유전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나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90%면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요. 우리가 혈액으로 하는 암 표시자 검사는 민감도 특이도가 항목마다 틀리지만 상당히 낮잖아요. 그다음에 위내시경 같은 거에서도 위암을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장내시경도 있어요. 대장내시경은 길어서 그렇고 위내시경도 암인데 그 조직이랑 똑같아요. 평평한 거라서 진짜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내시경 많이 해봤는데 진짜 그런 경우는 찾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 액상세명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재발 방지하시는 분들도 도움 많이 되겠네요. 예, 암이 완치가 됐거나 또는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에서 암이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암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각 암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고유의 DNA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 키트를 통해서 다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암에 대한 DNA 검사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호발되는 흔한 암들 있잖아요. 뭐 그런 암들에 대한 DNA 검사도 할 수 있어서 그 수치를 뭐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고위험, 뭐 보통, 안정 이런 식으로 정량화된 건 아니고 카테고리화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뭐 위암이 좀 위험합니다 하면은 뭐 위내시경이라든지 CT 검사 같은 거를 더 집중적으로 하시면은 도움이 되는 거죠. 아프지도 않고 시간도 빨리 걸리고 좀 혈액 검사를 좀 더 빨리 볼 수 있고 그래서 90% 정도면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아직은 높은데 이제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왜 지금 이게 치료에 대한 뭐 유전자 검사라든지 약제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개발이 많이 진행된 상태잖아요. 이게 조기 진단에 대한 이런 진행 속도가 좀 더딘 이유가 한 10년 전 그쯤에 엄청난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자 뭐 스티브 잡스라 불리고 실제로 뭐 터틀넥, 까만색 터틀넥 입고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엘리자베스 홈스라는 그 CEO가 혈액 몇 방울로 모든 질병을 단 몇 분 안에 검사할 수 있다는 에디슨이라는 장비를 개발했는데 사기로 밝혀지면서 이 조기 진단 관련 투자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암흑기였죠. 다 막혀가지고. 황우석 사태 비슷한 그런 그렇죠. 비슷한 황우석 사태랑 비슷한 거예요. 보릿고개를 지나서 꾸역꾸역 그래도 좀 많이 개발이 됐고 현재는 또다시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해서 많은 이 회사들에서 이제 이 기술들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민감도 특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은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의 변이를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해야 되는 이 인공지능이나 뭐 슈퍼컴퓨터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결국에는 데이터들이 많을수록 민감도 특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량의 DNA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혈액을 조금 채취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많은 DNA 정보들을 증폭시켜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 이 세 박자가 맞아 들어가야지 민감도 특이도를 저희가 원하는 99%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학이 그런 예방 성격이 크기 때문에 또 이용전자 기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맡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조기 그 액상 생검에 의한 조기암 진단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치료, 그 다음에 암 재발을 갖다가 좀 더 빨리 여부를 알 수 있어서 꼭 칼을 대지 않고 좀 조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평가해서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시면 네, 맞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뭐 댓글 달아주셔도 답변을 네. 해주실 거죠, 원장님? 네, 그럼요. 댓글 많이 네,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안심할 수 있는 소식인데 저희가 항상 새로운 거를 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뭐 저도 했어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검사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고 어딘가 안 있을 것 같다 걱정되시는 분들은 네. 혈액 검사를 일단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새로운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